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질문은 자주 올라오는 질문은 아닌데요. 조금 이제 공부를 심화학습하고 싶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 드롭박스 자동 완성 관련된 질문인데 드롭박스 뭐 보통 엑셀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렇게 아래와 살펴 단추 눌렀을 때 이렇게 목록이 떠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셀에다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옵션 중에 목록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작업을 해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질문하셨던 분이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키워드를 입력해서 얘랑 매칭되는 것만 목록에 떴으면 좋겠다. 이런데 너무 많이 뜨니까 선택하기가 좀 어렵거나 불편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자, 그럼 뭐 이건 뭐 나쁜 것들이 아니긴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해 들어가시려고 그러면은요,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저런 단어 또는 뭐 문자 같은 걸 입력했을 때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는 요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함수가 있냐. 일단 기존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나 뭐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상위 버전이긴 하겠지만 이런 함수 필터 함수죠. 자, 이 함수를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일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365나 201 버전은 이게 쉽더라는 거죠. 이런 게 365, 201. 자, 이 두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작업이 좀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구조이긴 하는데 하위 버전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조금 복잡한 배열 수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들은 이제 2019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게 함수만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냐?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같은 거에서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니?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엑셀 마스터 과정 같은 거 통해가지고도 많이 설명해드렸지만, 엑셀엔 이런 기능이 있죠. 고급 필터. 이런 기능 이용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원하는 작업을 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는 이제 뭐 2010 이상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뭐 파워 쿼리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죠. 데이터를 일단 뽑아내는 동작을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작업을 생각해낼 수 있냐 없냐가 이 작업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목록에 표시하는 건 그냥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을 해 들어가셔야 된다. 뭐 물론 뭐 이런 거 꼭 쓰지 않고서 다른 방법이 없니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매크로죠. 매크로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데 뭐 이걸 다 설명하기는 뭐 지금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요 배열 수식하고 필터 함수 이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예제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자, 질문자분께서 따로 뭐 파일을 올려주시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를 입력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본 데이터 있고요. 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일반적으로 걸 때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그리고 키워드 매칭해가지고 목록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건데 버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수식들을 써가지고 결과를 돌려받는 작업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일반적인 목록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처리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그냥 간단하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제한 대상은 목록이 되겠죠. 목록 선택하고 원본 범위를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와 살펴 단추 나오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이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선택하면 입력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겠죠. 뭐 좀 더 예쁘게 보여드리려면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단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입력했을 때 그거랑 매칭되는 것만 뽑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미라고 입력을 하면 요 미가 요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 미성년자하고 미취업자 이렇게 있잖아요. 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뽑혀진 데이터를 목록에 표시하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65201 버전에는 그 필터 함수 쓰시면 되는데 필터 함수를 쓰려고 하면 원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뭐니? 요 전체 문자열에서 얘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엑셀에서 그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함수는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find 아니면 search죠. 자, 이 함수들의 특징은 저야 뭐 find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문자 또는 문자열을 어디 전체 문자열 안에서 찾아서 이 문자가 몇 번째 있다 이런 걸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써보면 얘를 제가 이 전체 범위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없는 경우는 에러가 반환되어질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여기서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첫 번째 값의 첫 번째 문자가 미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건 여기에는 미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여기에 1 나왔으니까 얘도 미라고 하는 게 여기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다른 단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뭐 대라고 하는 거 입력해 보면은요.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지는 위치와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지죠. 두 번째 1이 나오니까 첫 번째 대가 있다. 요 끝에서 두 번째 위치에 여기겠죠. 세 번째 위치에 대가 나타나진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요 전체 범위에서 숫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알면 돼요. 그럼 그런 식의 작업은 우리가 isNumber 같은 함수를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돌려진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 true에 해당하는 값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터 함수 쓰면 돼요. 여기다가 필터 쓰고 요 첫 번째 인수가 항상 내가 뽑으려고 하는 데이터 범위니까 범위 잡아주고요. 두 번째 요 true false 나오는 요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가 뽑혀서 나오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엔터키 눌러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만 목록에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목록에 연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걸 건데, 자, 보시면 제한 대상은 목록, 선택은 똑같아요. 원본 범위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365나 2021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기본적으로 추가된 데이터 범위를 또 자동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항상 동적 배열을 반환해주는 첫 번째 셀 위치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맨 뒤에다가 그냥 샵 기호만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샵의 역할이 뭐냐면요. 동적 배열에서 반환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365나 2021 버전은 굉장히 이런 식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하나 이제 신경 쓰셔서 고치셔야 되는 옵션이 뭐냐면 여기 오류 메시지 탭인데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이 셀에 목록 안에 있는 것만 입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에러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에러가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오류 메시지 탭에 이 첫 번째 옵션을 체크 해제해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작업을 해놔야 이게 완성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 탭에 제대로 범위 인식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대라고 입력했을 때 아래와 살펴 단추 눌러보면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럼 제가 미라고 입력을 해보고 아래와 살펴 단추 눌러보면 자, 이렇게 두 개 값만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나서 다시 제가 뭐 단만 입력해놓고 아래와 살펴 단추 눌러보면 이렇게 단체 교육만 고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상위 버전이어야 쉬워요. 하위 버전은
조금은 더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하위 버전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동작을 해보면 수식적으로는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확인시켜 봐 드릴게요. 먼저 미드 함수, 파인드 함수 부분부터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여기에 입력되어진 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라고 하는 숫자를 배열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식 복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범위 선택하고 F4키 눌러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 것들만 찾아야 되겠죠? is number예요. 자, 근데 이 숫자가 나오는 범위의 데이터들 중에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값을 참조해 와야 되기 때문에 행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행번호? 행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행번호를 반환받으려고 그러면 뭐 if 함수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는데 가장 간단한 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로우 함수 써서 제가 요 범위 잡고 F4키 눌러서 이렇게 나누면 여기 나왔던 게 아까 true, false 이거였으니까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나오면 그냥 그 행번호가 나오는 거고 0 나오면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 순서대로 뽑아내려고 스몰 함수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뭐 첫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데 그런 거 쓰려고 그러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로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귀찮으면 애그리게이트 함수 쓰시면 돼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이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초보자분들한테 쉽게 쓰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려워요. 여기서 제가 이제 고르려고 하는 함수가 스몰 함수와 같은 이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에러가 나타나는 건 다 무시하고 나타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5, 6간 무시하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이 오른쪽에 계산되어지는 이 로우 함수 부분 있죠? 로우 함수 부분에 결과값들 중에서 숫자가 나오는 것만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스몰 함수로.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와야 되니까 1번, 2번 이런 거 반환받으려고 제가 로우 함수 이렇게 써가지고요. 이게 행번호 반환해주는 그 함수라 A 원셀 이러면 1, 아래로 복사하면 2, 아래로 복사하면 3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작은 행번호들이 이렇게 추출되어서 나오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터키 누르고 수식 복사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렇죠. 항상 실수예요. 이게 365 버전 함수 쓰고 하면서 같이 쓰다 보면 항상 헷갈려요. 자, 여기 있는 F5셀 여기 수식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절대 참조죠. 네, F4키 엔터 수식 다시 복사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없는 경우들은 에러가 발생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미라고 입력을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3행과 5행에 있다. 3행과 5행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여기에서 요 위치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조금 뭐 간단하게 하려고 인덱스 함수 써가지고요. D열 전체 범위 첨부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3행과 5행에 있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에러가 나타나지는 건 계속 나타나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if 에러 같은 함수를 써가지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만약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면 다른 문자가 나타나졌으면 좋겠다. 뭐 제가 빈 문자 이렇게 나타나지면 보기는 굉장히 편한데요. 나중에 이 범위를 다시 참조하려고 할 때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이픈 나타나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수식 복사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럼 이제 제가 참조해야 될 게 요 하이픈이 없는 얘들을 참조해 오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범위를 다시 이름으로 정의하는 동작을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지. 안 그러면 뭐 쉽게 하겠죠. 자, 그럼 제가 이 범위를 한번 동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 정의해서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에는 그 오프셋 함수 이런 거 같은 거 그냥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 정의해서 쓰셔야 되거든요. 자, 간단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면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 가서 새로 만들기 누르고 여기에다가
뭐 필터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수식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되죠. 하이 버전에선 오프셋 함수 쓰고요. 동적 범위 참조할 때 많이 쓰는 함수예요.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행이나 열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말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제가 원하는 개수만큼을 세어가지고 가져올 거거든요. 뭘 셀 거냐면요. count if 함수 써가지고요. 요 범위 내에 하이픈이 아닌 거 이렇게 작업을 하고 가로 닫아주면 야 모두 끝났어요.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름 정의 됐고요. 여기 오프셋 부분에 수식 부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자 어느 범위가 참조되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죠. 자 요 범위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면 되니까 요 이름을 이제 목록에다 갖다 쓰시면 돼요. 필터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 놨어요. 닫기. 자 그리고 여기 키워드 매칭 목록에 가서 다시 이제 이름 데이터 유효성 검사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자 기존에는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 범위에다가 등호 뒤에다가 이제 필터라고 이름을 써보고 엔터키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에러는 안 떨어지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대자 입력하고 아래와 살펴단추 누르면 대학생 40대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되어지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요. 자 대학생. 자 그리고 제가 단체 자 그리고 아래와 살펴단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단체 교육. 자 그럼 이렇게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확인시켜봐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필터라고 해서 아까 이름 정의한 범위가 제대로 참조되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 다시 가보면 이 필터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범위가 여기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닫기 버튼 눌러서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목적이다라고 하면 뭐 고급 필터로도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시고 뭐 파워 쿼리로도 한번 데이터를 추출해 보셔가지고 그걸 제가 원하는 이 범위 내에다가 참조시키는 이런 식의 작업만 해보시면 뭐 결국 방법적으로는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상당히 응용적으로는 뭐 유의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부해 나가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주제 가지고 다시 영상 찍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